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작업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 소스는 1급-12, 13, 14, 15, 16, 17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다 열어놓고 준비하십시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4번 문제 작업창 600 가로 600 픽셀 세로 400 픽셀 72 픽셀 per 인치 그리고 RGB 컬러 8비트입니다.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4번 문제는 배경 색상을 지정합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해서 CFC를 입력해서 색상 지정하시고요. Alt 딜리트를 누르고 바로 적용을 해 보십시오. 불투명하게 100% 채워집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업하는 작업물은요, 임의 경로에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규칙대로 파일명 지정해 주시고 1급-12 이미지 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 여러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설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격자 참조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종횡비 유지하면서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조절점 모서리 드래그 하셔도 되겠고요. 지금처럼 옵션 바에서 여러분 종횡비 설정 아이콘 클릭한 후에 수치 조정하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혼합 모드 멀티플라이 어둡게 합성되는 모드입니다.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로 방향으로 이미지가 합성이 돼야 됩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서 이 설정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즉 명도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 지정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툴로 자연스럽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툴의 옵션은요, 리셋 올 툴스를 지정해서 초기화 해놓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시험장에서 앞서 설정한 옵션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설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많이 지워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에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검정에 해당되는 부분 많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남아있고 중간 단계는 회색 음영에 따라서 남아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이게 레이어 마스크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3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배치와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시고요. 네, 종횡비에 맞춰서 자, 크기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바로 해주시고요.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드라이 브러쉬가 적용이 됩니다. Alt 스틱 클릭하시면 드라이 브러쉬 있습니다.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거예요. 자, 이 레이어 역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할 겁니다. 그라디언트 툴 선택되어 있을 때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요. 자, 이렇게 아래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4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배치한 후에 이미지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보시면은요. 자, 배경이 단조로울 때는 여러분 배경을 선택해서 반전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때 많이 사용되는 게 매직원드 자동 선택 도구인데요. 자, 기본 값은 톨러런스가 32입니다. 이때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비슷한 영역을 다 침범해서 선택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톨러런스 10으로 조정한 후에 다시 한번 배경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위에서 생긴 영역들도 선택을 할 텐데요. 이때는 여러분 Add to Selection입니다. 자, 작업 중일 때 Shift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선택 영역에 추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굳이 옵션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자, Shift Ctrl I 눌러서 선택 반전합니다. 그런 다음 Ctrl C로 복사를 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겠습니다. 굉장히 큰 이미지죠. 자, Ctrl T를 누르고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 맞춰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이어 추가할 때마다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너 베벨 확인하시고요. 네. 사이즈는 3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성된 결과물 보시면 빨간색 계열로 색상 보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상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카메라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에는 빨간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레이어의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레이어에서 색상이 들어간, 즉 픽셀로 채워진 이미지만 빠르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보정에서 제외될 부분만 선택으로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고널 라쏘를 사용해서 다각형 물감이 도구를 사용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옵션에서 기존 영역에서 빼는 연산은 3번째입니다. 바깥쪽에서 여유있게 클릭하시고요. 빼고자 하는 영역 부분 포함되게 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에서 빠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4번째 버튼을 누르십시오. 자, 휴 세츄레이션 클릭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색상 보정은 휴 세츄레이션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특히나 화이트, 그레이, 블랙 이렇게 해서 무채색 계열로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휴 값을 조정한다고 해서 색상 보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는 반드시 컬러라이즈 색상화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 끝이 붉은색 계열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라이트니스, 명도를 조정을 해주셔야지만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자, 명도는 마이너스 쪽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네. 흰색과 검정색 또는 회색 단계로 되어 있을 땐 색상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컬러라이즈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고요. 1급-15번
1급-15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을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명도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퀵 셀렉션 툴로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가져와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컨트롤 V 하고 방향이 맞지 않죠? 네.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로테이트 90도, 클락와이즈, CW는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 90도 회전이 되겠습니다. 회전을 설정하시고요. 자,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횡비가 맞지 않으면 이상하게 완성을 해놓고도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율에 맞춰서 조정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거나 이 옵션에서 조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안내선 격자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필터가 적용이 되죠. 텍스처 라이저 적용하겠습니다. 자,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라이저 확장하시고 맨 마지막에 텍스처라이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세부 설정은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1급-16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카메라 부분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네. 자, 선택 도구는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선택을 위해서 패스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툴의 옵션이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 Exclude Overlapping Shapes라고 해서 패스 오퍼레이션, 패스 작업이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패스를 작업하실 때는요. 먼저 큰 패스를 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 공간에 해당되는 패스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패스는 닫힌 패스, 즉 첫 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줘야지 선택이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펜툴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첫 점은 클릭을 하시고요. 직선일 땐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인 부분은 드래그를 하시고요. 자, 이때 양방향 핸들 생성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클릭하시고 곡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는데 이렇게 진행이 매끄럽게 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패스가 이렇게 휘어질 때는요. Alt 눌러서 조절점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한쪽 핸들만 진행 가능합니다. 자, 이때 최근에 찍었던 기준점에 다시 한번 클릭하신 후에 연결해서 패스 작업 진행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진행하실 땐 쭉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약간 안쪽으로 여러분 패스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너무 크게 이미지를 확대하고 작업하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픽셀 단위로 장인정씨를 활용해서 따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네, 시간도 오버되고 나중에 결과물도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펜 작업하실 땐 여러분 드래그해서 핸들만 제어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진행할 텐데 이렇게 휘죠. 자, 아까 조절점 Alt 누르고 드래그하는 방법도 익히셨는데요. 자,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기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한쪽 핸들을 아예 없앤 후에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방법 많이 사용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따서 패스를 지정을 하실 거고요. 저는 미리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패스 작업이 됐어요. 한 바퀴 다 진행을 했고요. 자,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뚫려 있어야 돼요. 이때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여기는 어때? 픽셀이 채워진 상태로 되겠죠? 네. 그래서 패스 선택해 놓고요. 패스가 완료되면 이렇게 라인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중간을 뚫을 때는
위에 옵션에 패스 오퍼레이션이 exclude overlapping shapes에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패스를 시작할 때는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빠질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을 펜 작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되고 이펙트 적용이 될 거니까요. 아주 세심하게 따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이때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이렇게 패스상에서도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빠르게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해 주신 후에 종횡비에 맞춰서 여러분이 크기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거나 상단 옵션 바에서 종횡비 유지 아이콘 누르시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도 설정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설정치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자, 이제 모양을 만들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로 모양을 찾아서 만들고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는 만들어진 형태 위에 나중에 변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하단에 이 형태를 찾을 겁니다. 이 보시면 레거시 쉐입 앤 모어가 있습니다.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확장해서 보시면 하단에 폴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올드라고 되어 있는 심볼을 찾으실 거예요. 네, 확장해서 보시고요. 네, 자, 여기 심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여러분 이제 이거 확인하실 게 쉐입인지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색상은요, 옵션에 필 컬러 7 부분을 선택해서 자, 이곳에서 여러분 설정된 컬러를 지정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것보다 더 동선을 줄이는 방법은 그린 후에 레이어 패널에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중 편한 방법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실 때 쉬프트 눌러서 자, 정원이 타원이 되지 않도록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 후에도요,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패스 셀렉션으로 변환해서 뭐 이동하거나 아니면 크기 다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시티를 불투명도를 70%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깃발 형태를 그리도록 할 텐데요. 레이어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자, 오토 실렉트 레이어일 때 클릭하시면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쪽에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지정을 하시고요. 이 깃발의 형태를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선 배너스 앤 어워즈에 자, 배너 및 상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 여기서는 어때요? 종횡비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태랑 다릅니다. 쉬프트 누르지 않고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이너 섀도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색상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지정을 했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을 때 여러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체크 표시만 하지 마시고 용어 자체를 클릭하십시오. 자, 오른쪽에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탑. 여기선 두 가지 색상입니다. 작업 중에 추가된 컬러 스탑은 아래로 잡아당기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색상 분포 왼쪽 오른쪽 컬러가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하신 후에 앵글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선 0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시티 불투명도는 80%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 버튼 만들어 볼게요. 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 버튼이 3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반복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글자만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글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속성이 바뀌어 있습니다. 색깔을 달리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먼저 세팅을 해 놓고 복제한 후에 편집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버튼의 형태에 메뉴 버튼의 형태에 해당되는 커스텀 쉐이프를 그려서 효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거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복제를 합니다. 또 한 번 복제하고요. 글자 편집하고 그 다음에 색상 편집하시면 되겠죠. 이런 과정으로 하셔야 돼요. 간혹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작업 진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에서 자, 이 부분도요. 보시면은요. 지금 배너스 앤 어워즈에 있습니다. 배너 4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메뉴 위치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아래쪽 범위가 약간 벗어나도록 그리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흰색입니다.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의 분포를 보시고요. 앵글, 리니어 앵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할 텐데 허리젠탈 타이틀로 행사 개요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속성을 보시면 도듬 15포인트고요. 한글을 조금 굵게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롱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 이 글자의 개수가 다르죠? 네, 단어가 이 글자는 4글자인데요. 군집 비행쇼는 5글자죠. 네, 이럴 때는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준 후에 편집을 해주시면 이 모양과 글자의 정렬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텍스트 중앙 정렬을 지정해 놓고 작업 진행해 주시고 글씨 색상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로크는요. 이 픽셀 지정하시고 색상도 지정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 가져와서 진행할게요. 자, 이 두 개의 레이어를요. 레이어죠? 두 개의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
이 배너 4와 행사 개요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각각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뭐 쉬프트 눌러서 클릭해서 다중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무브 툴일 때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지정할 수 있는 얼라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사용하셔서 중앙에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제를 하는데요. 자,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통해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하는 동안에 수평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키 눌러주면 될까요? 네. 쉬프트라고 하셨죠? 여러분? 네. Alt 누르고 드래그 할 때는 복제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반듯하게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 눌러주시고요. 자,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다르게 되면 그대로 했는데 안 돼요 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자, 다시 Alt 누르고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 같이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뗀 후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책대로 했는데 작업이 안 돼요. 그래픽을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죠. 네. 자, 순서를 잘 기억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항상 키보드 마우스 같이 진행하실 때는 키보드는 끝까지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글씨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더블 클릭해서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가 이렇게 도형 안에서 정렬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경진대회라는 글자만 더블 클릭하셔서요. 네. 상단 옵션 바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부분은 지금 사용한 방법들을 잘 기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장을 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어느 부분을 작업할 것이냐. 자, 이 부분 작업 진행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펜 도구를 활용해서 작업한다 라고 시험지 명시 나와 있습니다.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보시면은요. 펜만 가지고 그리는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펜과 함께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쉐입 도구들입니다. 네, 모양 도구를 활용해서 모양을 더하고 빼고 변형하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유추되는 형태들이 있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도 보이실 거고요. 사각형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원형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곡선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컨트롤 T 변형을 활용해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좌우 대칭형으로 지정할 때는 복사한 후에 뒤집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 펜 작업, 패스로 지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개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지금 달리 적용이 되어 있죠. 즉 레이어도 따로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 하나에는 이렇게 패턴이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펜 도구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려주시는데요. 지정된 색상은요. 자, 쉐이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색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지정할 때는 지금과 같은 경로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는 색상 없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결합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패스 오퍼레이션스, 패스 작업은요, 컴바인 쉐입스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모양을 하나의 레이어에 동시에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있는데 작업 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에 해당되는 레디우스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지정하는 거죠. 10픽셀로 설정하고요. 크기가 다른 3개의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먼저 그렸고요. 자, 그리고 났더니 옵션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패스 오퍼레이션 컴바인 쉐입에 지정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포인터도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으로 넓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하실 때는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지정하셔도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보시면 이렇게 라운디드 렉탱글 1이라고 해서 처음 그려줬던 그 쉐입의 이름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눈 아이콘 꺼서 보시면 하나의 레이어에 3개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변형할 모양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보통 여러분 컨트롤 T를 눌러서 스케일, 로테이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어요. 아니면 뒤집는 기능 보셨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워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프 뒤틀기입니다. 자, 펜툴로 이런 형태를 직접 그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쉐입을 그린 후에 워프를 활용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렇게 조절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조절점들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여기 하나가 더 그려졌네요. 자, 위쪽에 있는 둥근 사각형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특별히 선택하지 않게 되면 이 3개에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패스 셀렉션 까만색 화살표일 때 변형하고자 하는 모양 쉐이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도 완성 형태 참조해서요. 조절점을 움직여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또는 체크 표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사각형을 연결해서 더 그려주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자, 렉탱글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에서도 콤바인 쉐입을 지정을 하셔야지 레이어, 동일한 레이어에 연결해서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고요. 자, 이곳에다가 그려주도록 할게요.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서로 겹치도록 그려주겠습니다. 네, 서로 겹친 부분이 있게 그려주시고 3개의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렬을 중앙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활용하시면요, 이렇게 마우스 아닌 키보드로 이동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려놓은 이 도형을 조금만 더 변형을 할게요. 네, 이제 좌우 대칭형을 만들면 되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패스 셀렉션일 때 이렇게 쉬프트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고요. 컨트롤 V 눌러주면은 자, 현재 위치에 겹쳐져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젠탈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여러분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자,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으로 플립 허리젠탈로 뒤집은 후에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볼록한 부분을 만드실 텐데 타원형을 그리시면 되겠죠.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여러분 컴바인 쉐입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중앙에 볼록하게 튀어 올라온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배치를 했고요. 자, 이것도 살짝 이동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립하듯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쉐이프 툴 중에 어느 거라도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위에 옵션에 보시면요, 이 패스 연산 작업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하나로 병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한글 버전에서는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각각의 패스들을 이렇게 합쳐줄 건데 지금 보시면 동일하게 합쳐져야 되는데 왜 얘네들만 합쳐졌나요? 선택을 다 하시거나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이 점이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요.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로 병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롭 섀도우를 적용해서 이펙트를 설정하고요. 패스에 레이어의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패스 1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이제 하단에 패스 2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려서 어때요? 이렇게 원근감 있게 변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원이 몇 개 보입니까? 빠지는 원 하나, 그리고 들어가는 원, 다시 빠지는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넛 형태에 해당되는 커스텀 쉐이프를 찾아서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 타원 형태를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연산을 활용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지정을 하겠습니다. 레디우스 10인지 확인해 주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새 레이어를 그릴 거예요. 네, 뉴 레이어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전 상태를 유지하면 동일한 레이어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색깔을 지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자, 그려주도록 합니다. 하단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이때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서 제시된 컬러로 바꿔주십시오.
아이고. 자, 현재 레이어가 이 레이어인데 엉뚱한 곳에 지정이 되어 있네요. 네. 네, 색깔이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컨트롤 T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원근감 있게 조정을 하실 때는요. 퍼스펙티브 원근감 선택하십니다. 자, 아래쪽 모서리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대칭적으로 이렇게 맞은편 조절점도 같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변형을 해주시고 엔터 또는 중앙에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연결해서 여러분 작업 진행하실 때는요. 자, 이런 식으로 엔터를 한번 번갈아서 쳐보시면 이렇게 윤곽이 보일 때가 있어요. 패스선이 보입니다. 이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원을 그려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주는 옵션은요. Subtract Front Shape입니다. 이때 이상하게 이쪽이 비고 배경이 채워진다 이럴 때는 엔터 2번 눌러서 조절점이 특별하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드래그 할 때 Shift 눌러주시면 그려지는 원이 정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Shift 눌러주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 맞춰주실 거고요. 네, 손이 살짝 큰 것 같네요. Shift 눌러서 Ctrl T 누르시고요. 다시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 컨트롤 누르고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자, 상단에서 이렇게 여러분 정렬을 맞춰준 후에 진행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나중에 또 그려지는 형태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나오게 할 거예요. 컴바인 쉐입을 지정해서 십자 포인트 옆에 플러스가 나왔을 때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하는 동안에 Shift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원의 형태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는 이따가 정렬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 더 빼주셔야죠. 네, 빼줘야 되는데 그냥 그렸어요. 저는 드래그 하다가 Shift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Subtract Front Shape 해서 이렇게 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 수준까지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해서 패스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작업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제 정리하셔야죠. 자, 머지 쉐입 컴포넌트 클릭해서 하나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드롭 섀도우를 지정해서 이펙트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스의 이름은 패스 2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이미지 선택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면 비교적 굉장히 심플한 이미지가 나왔어요. 실루엣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곡선 부분에 엔티엘리어싱 계단 현상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매직 원드 툴에 보시면 안티엘리어스 체크해 주시고요. 이 컨티규어스의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일 때 여러분이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계에 의해서 안쪽 흰색은 선택이 안 되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이 Add to Selection 지정해서 또는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시면서 선택 범위를 확장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요, Add to Selection 하지 않고 Contiguous 인접에 체크를 해제하고 바깥쪽 흰색을 눌러도 어때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흰색까지 떨어져 있는 흰색 범위까지 같이 선택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반전해서 선택을 반전해서 카피를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컨티규어스를 활용하게 되면 아예 애초에 검정색 부분 선택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방법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C 했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지금 나중에 가져온 거는 어때요? 이렇게 선택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선택을 반전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에는 이펙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여기 패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패턴을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은요, 자 확대를 한번 해서 볼까요? 자 여러분 이 눈금자 참조하셔서요, 이 패턴의 구성 요소가 들어갈 최소의 영역을 만드시고요, 여기에서 패턴 정의하고 적용은 작업 이미지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보시면 시험지에 여러분 이 눈금자 표시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패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자 패턴은요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작업창을 여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 바둑판 형태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눌러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50픽셀로 열 거고요. 72픽셀/인치 맞습니다. 그리고 RGB 컬러로 지정하시고요. 자, 저희가 작업 이미지 지정할 때 백그라운드 콘텐츠도 화이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다시 꺼주거나 또는 그대로 패턴 지정했을 땐 흰 배경까지도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트랜스페어런트 투명으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투명한 작업창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작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커스텀 쉐이프에서 지금 보시면 레지스트레이션, 타겟 1, 2를 각각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냐? 심볼에 있습니다. 심볼스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볼스에서 자, 이 두 개의 모양을 각각 쉬프트를 누르면서 비율에 맞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지정된 컬러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작업이 다 되면은요, 패턴으로 정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패턴 정의를 모르시고 간혹 복제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간격도 맞지 않아요. 힘들어요. 네, 패턴을 적용하라는 의도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등록 대상이라고 패턴의 이름을 설정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작업창에 와서 무브 툴로, 자, 레이어에 보시면 지금 패스 2를 선택한 상태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 패스 2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Create a New Layer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쪽에 레이어가 새로 생깁니다. 자, 이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패턴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레이어에 에디트의 필 7을 이용해서 패턴으로 채워줄 겁니다. 가장 최근에 등록한 패턴은 커스텀 패턴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멀 100%, 프리저브 트랜스페어런시 체크 해제하는 거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패턴을 새 레이어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 전체에 패턴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패스 1에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고로 레이어 패널에서 자, 패스 1과 패턴
경계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시는 겁니다. 패스 1에 색깔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패턴만 화면에 출력되고 나머지는 어때요?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패턴의 레이어 오페시티는 60%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이제 문자 효과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요, 총 지금 메뉴에 해당되는 거 저희가 완성을 했고요. 3개가 남았습니다. 자, 보시면 2개는요, 워프 텍스트를 활용해서 변형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설정 확인하십시오. 도둠 35% 스트롱 지정해서, 자,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를 입력하고요. 여기 벌지 밴드는 15%를 적용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의 세부 설정은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영문일 때는 타임즈 뉴 로만이나 에리얼체가 출제가 됩니다. 자, 설정 위에 옵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스트로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자는요, 자, 이렇게 궁서입니다. 플래그 80% 설정해서 깃발의 형태와 동일하게 이렇게 글자를 왜곡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도 역시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에 대한 설정은 여러분, 자, 원본에서 그대로 활용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배치가 다른 부분들은, 자, 최종적인 형태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배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패턴이랑 패스 1이랑,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다시 이동해서 배치해 두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글자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고요. 이제 최종적인 저장 임시 폴더에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격자를 가려줍니다.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잠시만요. 네.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전송 경로죠. 내 PC 문서 클릭합니다. GTK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JPEG, JPG 같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퀄리티는 8 지정하시고 저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어디에? 내 PC 문서 GTK 폴더에 PST,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